이 이야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끝을 맺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는 제 고통스러운 경험담입니다. 당시 저는 소위 말하는 블랙 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살인적인 야근과 상사의 폭언을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친 상태였죠. 박봉에 시달리던 터라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정착한 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월세 40만원짜리 낡고 비좁은 빌라였습니다. 잠금 장치는커녕 CCTV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적막한 건물이었습니다. 사건의 서막은 유독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자정이 다 된 시각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겨우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제 방인 302호 앞에 섰을 때 문득 발밑에서 기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던 겁니다. 누군가 밖에서 묻혀온 빗물로 만든 듯한 그 발자국은 복도 끝 계단에서부터 시작되어 기묘하게도 딱 제 방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누가 길을 잘못 들었나? 너무 피곤했던 탓에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가 옆집을 우리 집으로 착각했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일상을 갉아먹을 공포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발자국의 존재를 잊을 때쯤 다시 비가 내리는 날이 왔습니다. 퇴근길에 무심코 바닥을 본 저는 온몸에 솜털이 일어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젖은 발자국이 제 방문 앞을 향해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성인의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대략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 작은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단순히 문 앞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문을 향해 서성인 듯한 흔적까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비만 오면 어김없이 그 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밖에서부터 복도를 지나 오직 제 방문 앞까지만 이어지는 그 기묘한 행적. 아무도 찾아올 리 없는 제 자취방 앞에 정체 모를 아이의 발자국만이 비 오는 날마다 저를 마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폭풍우 치던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를 뚫고 귀가한 제 눈에 평소와 다름없는 발자국이 들어왔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발자국이 문 앞이 아니라 방 안 현관을 지나 거실 한복판까지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나갔고 창문 역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공포 속에서 저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방바닥에 찍힌 젖은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빗물 섞인 발자국은 방 안을 가로질러 거실 구석에 있는 붙박이장 문 앞에서 또 끊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손을 뻗어 옷장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고리에서는 기분 나쁘게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단숨에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제 옷들만이 걸려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곳에는 옷장 바닥에 아주 작고 선명한 젖은 발자국 2개가 마치 누군가 거기 서서 저를 기다렸던 것처럼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괴한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밤중에 샤워를 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욕실 유리창에 작은 손바닥 자국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생기지 않았지만 잠시 머리를 감기 위해 눈을 감았다 뜨면 어김없이 그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거울에는 누군가 손가락으로 문지른 듯한 "나 여기 있어" 라는 흐릿한 글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저는 집주인에게 상담도 해보았지만 노인은 그런 기괴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젊은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모양이다 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도망치듯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위약금을 물더라도 이곳에 더 있다간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가구가 많아 짐을 싸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모든 이삿짐을 트럭에 싣고 마지막으로 빈 방을 둘러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텅 빈 방 한복판에서 등 뒤를 찌르는 듯한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수족관에 들어온 것처럼 눅눅해지더니 비린내 섞인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본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온몸이 물에 퉁퉁 불어버린 듯한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이 끊임없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소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가지마, 나랑 놀자. 아주 낮고 가느다란 마치 물밑에서 올라온 듯한 목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몰려온 찰나 소녀의 모습은 물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삿짐 트럭을 재촉해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는 안전할 거라고 그저 운이 나쁜 경험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깨끗한 오피스텔에서도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현관문 안쪽에서부터 거실로 향하는 젖은 발자국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자고 일어난 제 침대 밑바닥에, 때로는 새로 산 냉장고 문에 작은 손자국이 남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도망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그 아이는 저를 따라올 테니까요. 그 아이에게 저는 유일하게 자신을 봐준 놀이 상대였던 모양입니다. 이제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말없이 걸레를 준비합니다. 집안 곳곳에 남겨진 그 아이의 흔적을 닦아내며 무심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제 침대 머리맡에 서서 밤새도록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